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1957년생 부부가구입니다. 지난해까지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을 하고 나니 지금 남은 것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서울에 집 있으면 못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7월부터는 건보료도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정말 걱정이에요. 알베르토 쌤, 금융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고 달랑 집 한 채만 있을 경우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 대부분이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살고 계신 집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금융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도대체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을 설명드리면 2022년 서울특별시, 즉 대도시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이고 소득 역전방지 감액 없이 부부 합계 48만 2,4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288만원입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부부와 함께 48만 2,4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원에서 48만 2,400원을 뺀 239만 7,6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대도시의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 1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고 가정하면 시가 표준액은 8억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6억 6,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660만 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221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부부가구는 다른 금융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6억 원 정도의 아파트까지는 기초연금 48만 2,4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집값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독가구의 경우도 부부가구와 같은 전제 조건인 2022년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50%이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30만 1,5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180만 원에서 30만 1,500원을 뺀 149만 8,500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시가 11억 원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50%인 5억 5천만 원이고 5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4억 1,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6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38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단독가구는 다른 금융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시가 11억 원 정도의 아파트까지는 기초연금 30만 1,5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반영률이 70%라고 하던데 왜 알베르토 쌤은 시가 표준액을 시가의 50%로 계산하는 건가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2022년 1월 현재 기초연금 계산 시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은
2020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작년에 상승한 공시가격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시가보다 1년 이상 늦게 기초연금 계산에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요즘처럼 1년에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오르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50%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가 16억 원 아파트를 8억 원에 전세를 주고 아들 집에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16억 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이면 50%인 4억 원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8억 원에서 4억 원을 공제한 4억 원이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을 경우 매달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고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럼 혹시 집을 팔고 전세를 살면 기본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신다면 전세 보증금에서 5%를 기본 공제한 다음 일반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참 불합리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받으면 필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공제받는 건 아닐까요? 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을 팔고 전세 살면서 남은 돈을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는데, 그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리고, 정보의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액과 적용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만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